안녕하세요 여러분, 센실입니다. 오늘은 지금 밤 12시인데요. 제가 갑자기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카메라를 켰는데 레이어랩 있잖아요. 뷰티 스킨케어 유튜버인 제이나님의 브랜드인 레이어랩 제품력이 전체적으로 되게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댓글에서도 제이나님의 레이어랩을 사용을 하고 스킨케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마침 지금 세일 기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초반에는 나오는 쪽 스킨케어하고 폼 클렌저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시점부터 레이어랩에서 시딩으로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딩을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다 영상으로 다루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스킨케어 거의 올리브영에서 나오는 70% 정도의 스킨케어는 시딩으로 제가 감사하게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손에 꼽을 만큼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제품 협찬이라는 게 붙어있다고 해서 너무 뭐야 그럼 다 광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100개 넘는 제품 중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립밤을 좀 발랐는데 립밤은 설화수 립밤입니다. 설화수의 페탈이라고 하는 립밤인데 제 생각에는 컬러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바르면은 약간 엄청 조금 연핑크?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창피해가지고 너무 쌩얼이라서 지금 새야만 뒤거든요. 그래서 립밤 좀 발라봤고요. 폼 클렌저 있잖아요. 저도 그 제이나님의 폼 클렌저 영상을 보고 제 스킨케어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폼 클렌저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대충 사람들이 약산성이 순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약산성만 쓰고 속건조가 있으면 건조하니까 아침에 물 세안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그 세안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제이나님 영상을 보고 내가 수부지 지성 피부니까 저녁에는 좀 더 세정력이 좋게 세안을 하고 아침에는 좀 더 순하고 덜 건조하게 약산성으로 교차 세안을 폼 클렌저를 바꿔가면서 해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게 그 틀을 만들어준 게 바로 제이나님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폼 클렌저 영상은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추천했던 폼 클렌저들 거의 다 써봤어요. 제가 폼 클렌저 좀 덕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더 파게 돼서. 그래서 제가 약 알칼리성 폼 클렌저의 매력에 대해서 제이나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게 그냥 막연히 건조한 폼 클렌저라고 생각을 그 전에 했는데 마녀공장 노란색 폼 클렌저를 써보고 나니까 지성에 가까운 피부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각질도 잘 안 쌓이게 되고 스킨케어도 더 잘 들어가게 되고 신세계를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이나님이 폼 클렌저를 이게 알칼리 세정력 좀 좋으면서도 속건조 없는 스타일이고 흰색인가? 그거가 약산성이라서 좀 순한 거 이렇게 교차 세안할 수 있게 폼 클렌저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마녀공장 쓰고 어떨 때 레이어랩의 2% 판테놀 베리어 프로텍트라고 하는 폼 클렌저를 쓰는데 제가 써본 약 알칼리성 폼 클렌저 중에서 제일 덜 건조한 안에 판테놀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느꼈던 지성 기준으로요. 거의 지성에 가까운 피부 기준으로요. 그런 폼 클렌저였어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사고 나서 얘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사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은 밤에는 마녀공장 폼 클렌저를 쓰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쪽이 세정력이 좀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서 이게 안 지워진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깔끔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속건조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만큼 지성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약 알칼리를 쓰고 싶은데 항상 뭘 써도 속건조가 있었던 건성이라든지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성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판테놀을 많이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하면서 세정력 좋게 할 수 있어서 레이어랩
폼 클렌저, 약 알칼리성 폼 클렌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것은 레이어랩의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고중 저분자 히알루론산 2%와 히알볼에 담긴 PDRN 그리고 펩타이드 컴플렉스 뭐 이렇게 퍼스트 에센스를 쓰기 좋은 약간 워터리한 그런데 그냥 단순 수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밀도가 수분감이 엄청 촉촉한 그런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스킨케어 할 때 약간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세럼 있잖아요. 그때 하거나 아니면 저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세럼 한 다음에 이거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너무 촉촉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런 류가 이제 뭔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올리브영 세럼들인데 좀 뭔가 비슷한 카테고리로는 오어스 7초 세럼이라든지 좀 더 묽은 게 그 웰라쥬 히알루론산 세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더마토리 B5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되직하고 이게 더 워터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이 시원하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흡수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잠깐 박았다가 이렇게 붉어지다니.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특히 쿼드세라나 LDM 기계랑 같이 사용했을 때 합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쿼드세라 돌릴 때 요즘 제가 쓰는 꿀 조합이 이거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아이오페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요거 제가 쇼츠 광고로도 했던 거잖아요. 그 쇼츠 광고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주사 그런 시술 같은 거 받고 2주 동안 진짜 얘만 반쪽만 썼는데 진짜 반쪽에서 피부 광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저의 최애 수분 세럼이 라네즈 워터뱅크 수분 세럼인데 여전히 그거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제품이지만 그게 그 올영 스킨케어 중에서 제일 좀 수분 세럼 중에서 입자가 작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 둘 다 흡수력도 되게 좋고 침투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써서 쿼드세라를 돌리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1번 모드로 돌려서 약간 얼굴형 잡아주면서 붓기를 좀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거가 새로운 버전이랍니다. 출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공구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진심. 공구하는 동안. 근데 이거가 공구 마치고 몇 달 뒤에 더운 시기에 저한테 이제 협찬으로 왔어요. 한번 써보래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심톨림 그 마켓에서 공구를 하는데 보상 판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메디큐브처럼 쿼드세라도 보상 판매를 챙겨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5분을 돌리고 그럼 저는 뭐 2번이나 3번? 뭐 이렇게 하고 돌리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출력이 좋아져서 저같이 얇고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분씩 시작을 하면서 점점 적응기를 갖고 그 다음에 한 2주? 열흘? 이 정도 됐을 때부터 설명서에 쓰인 대로 10분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기를 마치고 이제는 5분 이런 식으로 10분 동안 돌리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쿼드세라 디바이스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뭐야 나 그럼 급하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꼭 생각하시거나 서운해하실 거 없고 그냥 더 피부과 신상 LD인 기기와 거의 똑같게 만든 그런 디바이스가 생겨가지고 요즘 테스트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돌리고 있어요. 자, 근데 10분을 다 돌리면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테니까 스킨케어를 마저 발라줄 건데요. 태안한 다음에 수분 저는 물을 안 땄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퍼스트 세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레이어랩에 비타민C 세럼 바릅니다. 제가 레이어랩에서 판테놀 세럼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비타민C 세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고 이게 함량이 높아요. 10%. 그래서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이게 각질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흡수가 하나도 안 되고 얼굴이 노래지거든요. 함량이 오히려 높은 것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비타민C 유도체 세럼이 아니고 정말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럼 때문에 제가 비타민C 세럼은 디바이스로 흡수시켜줘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치로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뭘로 넣어야 될까 해서 보통 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데 메디큐브의 부스터 아니면 반코르의 갈바닉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비타민C 시너지를 최대치로 올리려면은 반코르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마이너스 극, 이것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세안제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보라색 모드로 레드 모드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전 보라색이 뭔가 예쁘면서 강력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돌립니다. 근데 귀찮다 하면은 레이어랩의 판테놀 세럼을 바르고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 레이어랩의 판테놀 세럼은 제가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약간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나야시나마이드 4% 들어있고 판테놀 5% 들어있고 뉴질랜드 화산 안반수 44%, 니오존 판테놀 5% 세럼. 그리고 저 세라마이드 알러지 있는데 여기 나노 세라마이드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 이제 세라마이드가 조금씩 세럼화 되거나 뭔가 쪼개져 있으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이슈 없이 순하게 되게 잘 쓸 수 있고 이 세럼은 굉장히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피부 컨디션을 개선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랩에서 뭔가 스킨케어를 하나 써보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 저는 1순위로 이 판테놀 세럼을 추천을 드려요. 피부가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고 나서의 그 유수분 밸런스 채워지는 그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게 희한하게 성분은 전혀 다른데 클레드보의 더 세럼 발랐을 때 제가 진짜 백화점 세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가의 세럼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제형이나 이런 건 다른데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V&A에서 그 항산화 세럼 발랐을 때 제대로 항산화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뭔가 미백도 비타민C 유도체로 거기는 약간 장미추출 성분이 들어있었다. 아무튼 거기에서 스킨하고 세럼 발랐을 때 제대로 채워진다 이 느낌이 있거든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지면서 무겁지 않으면서 수부지의 그 속당김 같은 게 채워지면서 피부가 좀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랑 이제 제가 동급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게 V&A 그 항산화 라인이 1순위로 비슷한 것 같고 약간 그 클레드보 세럼 같은 그런 수부지 채워줌을 느끼고 싶은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뭔가 성분은 전혀 다르지만 그 마무리 스킨케어감이 비슷해가지고 이거 진짜 백화점 세럼 못지않게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엄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흡수를 귀찮아서 저는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흡수를 시켜주고 쿼드세라 돌리느라고 너무 팩처럼 듬뿍 발라서 사실 지금 막 약간 떡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토너로 좀 닦아내고 마지막 모이스처라이저를 하나 더 바를게요. 참, 저는 토너 요즘에 잘 쓰는 게 넘버즈인 1번 청초 토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잘 쓰고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면서 수분을 주는 걸로는 야다의 선인장 토너가 거의 약간 수분 에센스급 아닌가 싶은 느낌이라서 너무 순하고 촉촉해서 이걸로 이제 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세럼 있잖아요. 비타민C 세럼은
레이어랩 거 효과 보려면 건성분은 근데 쿼드세라로 돌려도 된대요. 그 쿼드세라 만든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나 그 레티놀 해도 된다고.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여드름성이라서 쿼드세라가 흡수력이 너무 높여져가지고 저는 비타민 C랑 유분감 있는 거는 못 쓰거든요. 레티놀이나 같이 걱정돼서 흡수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인 거죠. 이렇게 닦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비타민C 세럼으로 인해서 노란 그런 잔여감이 있는데 아침에 화장할 때 이 잔여감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은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이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면 이 노란색이 산화되면서 다크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로 확실하게 흡수를 몇 분간 시켜놓고 겉에 좀 끈덕하게 잔여감이 있으면 토너로 닦아내고 좀 가벼운 수분 케어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제이나님의 비타민C 세럼 덕분에 제가 비타민C 세럼에 대해서도 또 폼 클렌저에 대해서도 제가 덕후같이 파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 레이어랩 때문에 또 비타민C 세럼에 대해서 좀 파게 되는 게 약간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일 좀 괜찮은 게 저 레이어랩이랑 구달 비타민C 세럼 이 두 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이거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이거 다 쓰고 구달 거 다 쓰고 뭔가 교차로 쓰면 좋은 것 같아요. 구달이 좀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가지고 그거 15%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가 써본 비타민C 세럼 중에서 제일 제 취향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제가 그냥 수분 크림 같은 거 바르기 전에 뭔가 워터리한 그런 느낌이나 세럼감 같은 그런 느낌이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를 다시 좀 발라놓고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줄게요. 판테놀 라인이랑 세트로 나왔던 거 그거가 레이어의 베리어 모이스트 크림이라고 세콜지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3대 1대1 이렇게 100시간 보습 장벽 크림 그리고 아미노산 17가지 들어가 있고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이게 뭘까요? 스쿠알란 그리고 겉보습, 속보습 개선 여드름 민감성 피부 사용 가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고가의 판테놀을 모이스처라이저를 많이 넣으면은 이 피부가 정말 요상한 피부거든요. 제 피부가 너무 개복치 알러지성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비싼 판테놀 원료를 보습감 있게 많이 챙겨 놓는다든지 스쿠알란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원료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약간 알러지 일어날 것 같은 그 반응이 생겨요. 근데 이거 향기가 되게 좋거든요. 약간 좀 민트 같기도 하고 어성초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향이 있고 흡수력도 좋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그냥 건성에서부터 수부지 지성까지 그냥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보습 크림인데 좀 요거랑 비슷한 정도의 보습감을 가진 거는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크림 그것보다 덜 유분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스쿠알란하고 고함량의 판테놀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뭐가 난 적은 없지만 제 피부가 알러지성의 개복치 피부라서 가끔 오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일 바르면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약간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모든 타입한테 다 잘 받긴 하지만 여름철에는 지성한테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성에서부터 속당김 있는 수부지까지는 1년 내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전만 문제고 대부분 모든 사람한테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스킨케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세럼하고 모이스처라이저하고 혹시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수분 크림이 좀 잘 맞았다면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스킨케어가 끝났는데 이제 아침에는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레이어랩에서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그냥 흰색이 있고
그리고 톤업 선크림이라고 해서 약간 피치 베이지, 핑크 베이지 그런 선크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피부가 17호 피부거든요. 그 핑크 베이지 톤업 컬러 선크림의 경우에는 저한테 컬러가 어두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레이에 제품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기껏 시딩으로 해주셨는데 그거가 제 생각에는 좀 21호에서부터 25 분들한테 톤업 선크림 느낌 데일리 선크림으로 좋을 것 같고 제이나님 피부도 물론 정말 밝긴 한데 제이나님이랑 저랑 뭐 계절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크닝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쓰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무기자차 선크림은 정말 자외선 차단을 확실히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선크림 사기에는 좀 뭔가 돈 아까운데 올리브영 선크림보다 뭔가 좀 제형이나 발림감이 좀 더 괜찮은 뭔가 백화점을 지향하는 그런 선크림 없을까 한다면 레이어랩의 4% 나이아신아마이드 요 무기자차 선크림도 확실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무기자차에서 항상 뭐가 나는 이상한 피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메이크업 같은 거 해드릴 때 피부 보호해드릴 때 가끔 쓰기는 하는데 저한테는 어차피 유기자차밖에 얼굴에 못 바르기 때문에 이상한 피부죠? 약간 혼합자차하고 유기자차밖에 못 바르는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못 쓰고 있지만 무기자차 선크림 중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다. 확실히 안 탈 것 같다. 그리고 기름지지도 않고 마무리 사용감도 좋다. 촉촉하다. 약간 무기자차 치고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어랩의 스킨케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쫙 훑었는데요. 레이어랩 스킨케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입니다. 판테놀 세럼. 판테놀 세럼은 이거 이 패키지만 바꿔가지고 백화점 패키지로 하면은 진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 세럼이에요. 한 15만 원? 요 정도 줘도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그런 세럼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백화점급으로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면서 촉촉하게 잘 채워준다 이런 느낌이고 제가 요거와 더불어서 제일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비타민C 세럼입니다. 비타민C가 저는 이 세럼을 구매하면서 이 타겟 있잖아요. 타겟은 스킨 스티컬즈 C 페룰릭 있잖아요. 그거가 엄청 좋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소모품으로 쓰기에는 진짜 비싸잖아요. 한 병에 막 20 몇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제 그냥 뇌피셜로는 그걸 타겟으로 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원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랑 뭔가 또 다른 세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트가 제가 그거까지 구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딱 두 개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저의 막연한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스티커즈 사기에는 좀 내가 좀 아직 그렇게 지금 살 나이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저 같은 분들 계시면은 레이어랩 비타민C 세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조건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 괜찮으니까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몇 분만 돌려주시면 효과를 훨씬 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바르는 것보다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레티놀 특집에서 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레이어랩의 레티놀 0.1, HPR 프로 1.5. 요 RH 세럼 1.6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일단은 패키지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굉장히 이 펌핑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티놀의 효과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색깔도 레티놀이구나. 그리고 발림이 굉장히 묽어가지고 빨리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이나님 자체가 건성이다 보니까 안에 뭐 시어버터라든지 보습감도 많이 챙겨줘가지고
굉장히 보통 레티놀 같은 거가 속당김이 생기기가 쉬운데 속당김이 많이 없게 레티놀 치고 보습력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서 건성분들이 조금 중급자 정도 그런 느낌으로 레티놀 쓰고 싶을 때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부지가 써도 괜찮은데 단지 이제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어버터라든지 아마 스쿠알런도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보습력이 고가로 올라갔을 때 역으로 뭐가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요거를 개인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개복지 피부라서. 그치만 좀 건강한 수부지에서 건성분들은 진짜 노화 예방하면서 잘 쓸 수 있을 만한 모공 관리도 되고 그런 제품이라서 요것도 제품력 자체는 진짜로 백화점만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뭔가 찜찜한 감이 있긴 한데요. 수부지 지성분들에게는 이거 추천을 드리고 싶고 건성분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고요. 좀 가벼운 거. 그리고 요거는 속당김 심한 수부지에서부터 건성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좀 피부가 건강한 수부지에서부터 건성분들에게 리틴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선크림은 시중에 나온 선크림이 정말 나의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주는지 의문이다 하는 분들에게 근데 좀 제형도 좋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자체인 것 같아서 발림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얼굴에 잡티가 좀 없어지면서 얼굴 안색이 계속 맑고 환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순수 비타민C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좀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뭔가 올리브영보다 좋은 느낌이고 백화점보다 뭔가 합리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동급의 퀄리티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뭔가 아이오페 정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오페가 사실 되게 합리적이면서 백화점급으로 퍼포먼스가 좋은데 그래도 백화점 막 명품 브랜드보다는 가격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오페보다 약간 더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아이오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몇십 년 동안 연구진이 막 달라붙어서 연구를 한 거고 요거는 화장품에 대한 감이 되게 좋고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이 내가 화장품을 만든다면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다양한 그런 제품을 써보면서 외주에 맡겨서 의뢰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고는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신생 브랜드 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듯한 안정적인 그런 느낌의 하나씩 라인업을 이렇게 세계관을 뭔가 구축하는 그런 느낌의 스킨케어 제품이라서 되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세일이라서 뭘 구매해야 될지 모를 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